자, 240페이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배관의 구경, 분사에 대해 유량인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게 있어요. 소방이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밑에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한데 기술사나 박사들도 생각이 달라요.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펌프, 흡입측, 개통대에서 흡입측 배관의 생각이 달라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수조가 이렇게 있는데 펌프가 이렇게 있어요. 개폐 밸브 설치 반드시 해야 되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조가 밑에 있어요. 개폐 밸브를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이 개폐 밸브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이 개폐 밸브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기능이 있어요, 이 밸브가? 무슨 역할을 해요? 여기에 흡입 배관에 펌프에 수리 교체 시에 이거 맞고 해야 됩니까? 얘는 기능이 딱 하나잖아요. 여기 물 탱크에 물이 가득 재려 있으니까 여기에 수리 교체할 때 맞고 하지 않으면 물 받아야 되니까. 딱 그 이유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잠궈요? 잠글 일이 평생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위로 올라가잖아요. 관리사도 되고 기술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했을 때 기술사나 박사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도로 가는 거예요. 고리를 끊어줘야죠. 지금까지 고리는 어때요? 네? 아니 이게 흡입 측의 밸브가 왜 있어요 이게? 네?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수한테.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거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은 이게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 윗사람한테. 그 윗사람은 또 그 윗사람한테. 그 윗사람은 또 그 윗사람한테 배웠는데 그 윗사람이 누구일까요? 소방과를 졸업한 사람일까요? 기사 기계전기가 있는 사람일까요? 기술사 관리사가 있는 사람일까요? 그 사수들은요. 조선시대 때 사수겠어요?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한테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들이 전부라고 해요. 근데 그게 계속 내려오는 불합리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현장에 가도 그래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아직도. 다른 데 있으니까 여기도 해야 된다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처럼 책을 보잖아요. 그럼 자기 생각이 길러지는 거예요. 깨쓰기 한번 얘기해 보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깨쓰기가. 약재량을 계산했더니 이산탄소는 한 병에 몇 킬로그램 저장이 돼요? 이산탄소는 일반적으로 한 병에 45kg 저장이 된다고. 하루는 50kg이 회사에서 충전을 해서 나오는 양이 일반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계산을 했더니 55kg이 계산이 됐어요. 근데 55kg짜리가 안 파니까 네? 45kg짜리 2병을 저장해야 된다고요. 그죠? 또 이렇게도 한번 보죠. 실제로 필요한 양이 10kg이 필요해요. 실제로 필요한 것이 10kg 필요해요. 근데 10kg 저장을 안 팔아요. 45kg 판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kg만 있어도 되는데 한 병인 45kg을 사다가 설치를 한다고요. 그래서 설치를 했죠. 분사이드가 있어요. 용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원래 이 용기에는 얼마만 있어도 돼요? 10kg만 있어도 돼요. 이것만 있어도 불이 꺼진다고요. 근데 이거를 안 팔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얼마요? 10kg이 아닌 여유를 이만큼 줘가지고 45kg짜리를 설치를 했어요. 10kg 해도 되는데 얼마를 한 거예요? 10kg 이상 중에 45kg 한 거잖아요. 이 배관을 통해서 45가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까? 시간 내에? 10kg만 지나가도 돼요. 직접적으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배관을 통해서 45kg이 예? 이산화탄소는 몇 초 내에 지나가야 돼요? 표면 화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예요? 1분이에요, 1분. 그래서 민이에요, 민. 1분. 60초로 나누면 수치가 좀 복잡해지겠죠. 60분에 10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거예요? 아니면 10kg이 분당 이렇게 나가도 돼요. 10kg이 분당 나가는 배관 굵기하고 45kg 나가는 배관 굵기는 당연히 다르죠. 유량이 크면 클수록 배관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커져야 되거든요. 여기에 반드시 45kg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10만 지나가도 돼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죠. 10만 지나가도 되잖아요. 여기서 얼마가 나오면 불이 꺼져요. 10만 나오면 불이 꺼지잖아요. 10을 보내주면 되고요.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얼마 나오도록 분구 면적을 계산하면 돼요. 예, 이게 또 45kg이 분당 나오는 구멍 크기하고요. 10kg per 분이 나오는 구멍 크기하고 당연히 다르죠. 딱 봤을 때 몇 배예요, 얘는? 구멍 크기가 4.5배잖아요. 그러면 구멍이 똑같은 크기라고 한다면 더 필요한 거예요, 헤드 개수가. 실제로 어쩔 수 없이 45를 쓴 거잖아요. 선생님, 최소 45로 해야 되는데요? 약재 저장량을 최소 45잖아요. 45, 135, 1125잖아요. 이런 수치를 떠나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알겠죠? 이 배관호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계산값만 지나가면 됩니까? 아니면 병당값이 지나가야 돼요. 계산값만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장 설계는 대부분 병당으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현장 설계가 병당으로 계산되다 보니까 그게 답인 것처럼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 이거 45로 풀어야 된다. 45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수계를 한번 보면 펌프가 있죠. 앵글 밸브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개수 곱하기 1개니까 얘는 130 LPM이잖아요. 130 LPM 곱하기 20을 했어요. 그럼 여기 얼마 저장이에요? 2600. 즉 2.6m 3세미만 딱 되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2.6 세제곱미터 정확하게 저장을 했어요? 좀 더 저장했어요? 이게 이제 2.6인데 실제로는 이만큼 저장했잖아요, 이만큼을. 그러면 저장을 더 많이 했으니까 펌프를 더 키우고 배관을 더 키워야 안 키워요? 수계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얘하고 수계다 가스계다 라는 개념은 좀 다른 거군데 이거를 양을 좀 더 저장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수계처럼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계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0%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고요. 근데 뭐는? 유독 가스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산치가 지나가면 되고 계산치가 분구 면적에서 분사에 대해서 나오면 돼요. 그쵸? 그런데 청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물며 청정은 계산치의 95%가 지나가면 되고 계산치의 95%가 나오면 된다. 95%로 계산하는 게 광경하고 분사에 대해요. 청정은 저장량의 병수의 95%가 아니에요. 계산치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청정 같은 경우는 10kg 이게 95%가 지나가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CO2하고 하루론하고 분말은 옛날에 얼마나 가설계가 된 거예요. 100%도 아니고 100%에다가 뭐야? 병으로 했으니까 여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제대로 아는 거라는 얘기. 이제 책을 보면 병수로 많이 풀어져 있죠. 또 현장도 병수로 많이 계산돼 있어요. 그건 최적치가 아니죠. 여유가 많은 거예요. 그럼 여유를 뒀으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죠. 여유 둬서 설계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시험은요. 최소값을 묻는 거잖아요. 자, 240페이지입니다. 1번에 배관 구경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시간 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자, 이 소요량 나누기 1분, 소요량 나누기 7분, 소요량 나누기 30초 이렇게 표에 있는데요.
그러면 소요량이 뭐예요? 화재안전 기준에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소요량이 뭘까요? 저장량일까요? 계산치일까요? 불을 끄기 위한 필요량.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필요 이런 말이 나와요. 필요한 값이다, 필요한 양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계산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분사에 대해 유형을 보게 되면요, 이산화탄소 소화 약재의 저장량이, 얘는 또 저장량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실제로 저장된 병수. 그러니까 이거는 언밸런스한 거죠. 원래 저장량이면 저장량, 소요량이면 소요량, 이렇게 용어 통일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말이죠. 위쪽에 한번 보면요, 표 위에 설계 농도 30%일 경우 소화약제의 양, 계산치가 얼마가 나왔어요? 0.673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주어지지 않고 풀어라 기술사에 한 몇 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기사는 주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얼마로 주어졌냐 하면요, 기사는 보통 일반적으로 0.7이다 계산해라 이렇게 많이 주어져요. 0.673을 반으로 하면 얼마예요? 0.7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사는 0.7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0.673, 적어도 0.7 정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0.673 푼 사람은 맞고 0.7로 푼 사람은 틀리고, 대한민국은 보통 그렇지는 않아요. 아, 소수점 처리해서 0.7로 풀었나 보다, 복수 정답을 보통 인정을 합니다. 자, 0.673은 어떻게 나왔어요? 2.303 로고 100-C 분의 100 곱하기 S분의 1. 뭐하고 아주 비슷한 공식이에요. 불가스 청정과 아주 유사한 공식이라고요. 똑같진 않죠? 그죠? 뭐가 달라요? VS가 없어졌죠. S분의 VS 이렇게 있는 게 불활성에서 청정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VS를 뺐어요. VS가 있을 때 단위가 뭐예요? 이 전체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제곱미터. VS가 있을 때요. 그러면 VS가 없을 때 S분의 1, 이때 단위가 뭐예요? 퍼 미터 삼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킬로그램 퍼 미터 삼성. 이 VS 단위가 뭐예요?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비체적 단위예요. 자, 이게 있어요.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있으니까, 예,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자, 그러니까 킬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그죠? 이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즉, VS를 곱하면 이쪽으로 된다고요. 여기에 VS를 곱해주면 위가 된다고요. 그래서 곱하기 전은 2단위고, 곱하고 나면 2단위가 된다고요. 그래서 곱했더니 2단위가 되고, 안 곱하면 2단위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킬로그램은 똑같으니까 지운 거잖아요. 왜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킬로그램이? 질량. 얘도 질량 킬로그램이니까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미터 삼성 온도에 따라서 체적이 달라지죠. 온도에 따라서 체적이 달라지는데, 얘는 몇 도씨일 때에 미터 삼성이에요? 몇 도씨일 때에? S 몇 도씨일 때? T 도씨일 때에. 얘는 몇 도씨일 때의 체적이에요? VS 20도씨일 때의 체적이라고요. 20도씨일 때에. 온도에 따라서 질량 값은 같아요. 체적 값은 다르거든요. 이것은 몇 도씨일 때의 체적, 몇 도씨일 때의 킬로그램, 몇 도씨일 때에 T도씨일 때의 양이에요. T도씨일 때. 그래서 T도씨일 때 세제곱미터당 킬로그램이
T도시 일대 세제곱미터당 킬로그램이라고요. 온도가 달라지면 미터 삼성이 달라지고 미터 삼성이 달라지면 전체 값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 이게 변화가 되는데 미터 삼성이 변화하면 전체 값이 변화가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VS를 곱했어요. VS는 몇 도씨 일대에? 20도씨 일대. 그래서 이거는 몇 도씨 일대의 값이 계산이 된 거예요. 몇 도씨 일대에. 예, 20도 일대는 몇 세제곱미터냐? 20도씨 일대는 1세제곱미터당 몇 세제곱미터냐? 예, 방호구역 최적 1세제곱미터당 몇 세제곱미터냐? 양이. 그런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0.53은 10도씨 일대 이산화탄소 비체적인데요.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10도씨를 넣습니다. 방호 공간의 온도를 10도씨에서 30도씨 정도로 책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왜요? 이게 5개가 아니잖아요. 실내니까 저장실 또는 구역 이런 것들이 10에서 30도 사이다 이렇게 본다고요. 근데 30도를 넣었더니 값이 어떻게 나와요? 적은 값이 나와요. 10도씨를 넣으면 더 큰 값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청정에 나오죠. 온도를 뭘 넣어요? T도씨. 최소 예상 온도. 방호구역은 최소 예상 온도를 넣죠.